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수학 과목 수학 1, 수학 2 모두 포함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수업까지 우리가 얼굴 만날 때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일단 찍어서 올립니다. 여기에 이제 하는 내용들은요. 우리 학교 그리고 우리 2학년 수학에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굳이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는 거 우리끼리 잘 알고 우리끼리 잘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수학은요. 선생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총 3분의 선생님이 들어가게 됩니다. 수학 1, 수학 2 둘 다 같은 선생님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지금 목소리 나오는 저는 양은지입니다. 알고 있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어떤 선생님이 들어오시냐면 고성 선생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임석동 선생님께서 들어오게 되십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지금은 온라인 강의 때는 거의 선생님 목소리만 들을 거고 이제 다른 관리 부분에서 우리 두 선생님들이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얼굴 보는 오프라인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는 선생님은 1반, 3반, 5반 그러니까 A반 수업을 하게 될 거고 고성 선생님은 2반, 4반, 6반, B반 수업을 하실 거고 자 우리가 작년에 해봐서 알죠? 1, 2반 따로 하고 3, 4반 따로 A, B 나누고 그 다음에 5, 6, 7 A, B, B 나눌 때 임숙도 선생님이 7반 B반을 맡게 되실 겁니다. 당연히 뭐 수업은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공동 출제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세 분이 이렇게 수업을 들어가게 될 거고요.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 배우게 될 과목과 그 시간을 좀 가르쳐주면 1학기에는 두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수학 1이라고 하는 과목과 수학 2라고 하는 과목을 배우게 돼요. 수학 1은 일주일에 4시간씩이고 그 다음에 수학 2는 일주일에 2시간씩입니다. 근데 아마도 운영을 하다 보면 수업을 나중에 하다 보면 수투가 진도가 좀 느리게 나가거나 뭐 그럴 수 있어서 만약에 많이 빠지게 되고 그러면 아마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하고 적당히 조율해서 이번 시간은 뭐 무슨 책 갖고 와라 이거 좀 더 진도 좀 빼자 할 수 있어요.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2학기에는 수학 2 하고 그 다음 여기는 또 두 개로 나눠지는데 우리 사탐을 선택한 1, 2반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를 배웁니다. 확률과 통계. 그 다음에 이과 친구들 있죠. 사탐 선택에 이것도 과탐이라고 써줄까? 과탐 선택한 친구들은 3반부터 7반 학생들은 미적분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어려운 아마 교육과정이 될 거예요. 왜냐면 한 학기에 두 과목씩을 계속 배운다는 게 쉽지 않고 이 시간도 안 알려줬네. 얘는 일주일에 2시간씩. 그리고 얘네 두 과목은 일주일에 4시간씩. 4시간씩. 그지? 4시간. 이렇게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1학기 이렇게 2학기 나가는데 아마 1차 고사, 2차 고사 같은 경우는 책을 거의 딱 반절로 나누면 그 반절보다 약간 더 보일 수도 있어요. 적을 때 덜 보진 않을 거야. 반절 이상씩은 나갈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수업 그리고 교과서 자체를 못 따라오는 친구들도 많아요. 해보면 그래서 너무 막 처음부터 교과서에 무슨 뭐 개념서 문제집에 뭐 문제 많은 센 같은 문제집 있지 RPM 같은 그런 거에다 무슨 자이스토리에다가 뭐 어려운 문제집 하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집을 많이 양 늘리기를 하지 마시고요. 기본부터 충실히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기본은 어디에 있다? 교과서에 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온라인 그 계약 중에 그러니까 세 번째로 설명할게 온라인 계약 중 이제 수업 방법을 설명을 할 건데 온라인 중에는 이미 올라와 있는 거를 본 친구들도 있어요. 그치? 온라인 클래스에서
클래스에서 올라와 있는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건 선생님이 작년부터 조금씩 찍어서 올렸던 사실은 그냥 보충 자료로 쓰려고 올렸던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찍고 있는데 유튜브에 수트롱이라고 치면 아니면 선생님 이름 쳐도 나오는데 선생님 이름이 양은지라서 그 유튜버 양팡하고 이름이 똑같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만 치면 안 나오고 아마 이거 쳐야 나올 거야. 그래서 수트롱이라는 걸 검색하면 거기 채널에 지금 클래스에 연동시켜 놓은 강의들이 그대로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출석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클래스에서 수강하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올려준 영상을 수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차시에 따라서 선생님이 형성평가를 올려줄 건데 형성평가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출석 인정이 될 거예요. 출석 체크. 이렇게 출석 체크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벌써 질문이 있을 거야.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이 영상을 일찍 올려놨더니 벌써 다 봤더라고. 그리고 그랬더라고. 그리고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이미 확인한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몇 명 없다는 거 알아. 조회수가 얼마 안 되거든. 근데 어쨌든 영상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미리 만약에 수업을 들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그 우리 수업 시간에 클래스에서도 영상 그거 다시 한번 눌러가지고 최소 그게 강의를 들었다라고 하는 그 시간은 있어야 되거든. 그거 틀어놓고 형성평가 푸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거 틀어놓고 그 다음에 형성평가 푸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형성평가는 안 올라가 있어요. 수업 전에 올려줄 예정이거든.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형성평가를 풀어서 올리셔야 출석 체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나면 네 번째 그러면은 오프라인 계약 후에는 당연히 이제 A, B반 나눠가지고 수업을 할 건데 자 지금 온라인 계약 중에서 선생님이 영상에는 있지만 수업하지 않는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요구하지 않는 게 있어. 뭐가 있냐면 중단원하고 대단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온라인 계약이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뭐 1차 고사 보기 직전까지 계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중단원 대단원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학교에서 얼굴 보고 아마 진도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선생님들은 발표도 시키실 거고 그 다음에 검사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중단원 대단원 같은 경우는 뭐 미리 풀어놔도 무방하지만 공부하는 차원에서 무방하지만 이거를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다룰 거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과서로 쭉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어쨌든 교과서 공부를 하게 되지. 그래서 교과서 공부한 거 그러니까 뭐 노트 정리도 했을 거고 아니면은 뭐 필기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선생님이 거기 옆에다가 이렇게 문제 푼 거를 따라서 푼 것도 있겠지, 그치? 이거는 계약 후 그러니까 오프라인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후 아마 검사에서 수행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숙제 검사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그치? 우리 과제 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프라인 계약까지 우리가 이어질 거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이렇게 진행될 거고 일단 온라인 계약도 선생님이 해봐야 알겠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사실 잘 모르겠어가지고 좀 불안하거든. 그래서 일단 해보고 그다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그 항상 온라인 클래스에다가 공지사항을 올려놓을 건데요. 공지사항 좀 확인해 주세요. 이미 지금 공지사항 하나 올라간 것 중에 하나가 질문하고 싶으면 이제 우리 반 친구들 2학년 4반 친구들은 선생님 핸드폰 번호를 알지만 선생님 여기다 핸드폰 번호를 까고 싶진 않거든. 그래서 질문하실 분들은요 카톡 카톡 어떻게 쓰는지 알지 너네들. 선생님 오픈 채팅 열어놨어요. 오픈 채팅 열었는데 선생님이 오픈 채팅을 열었거든. 처음에 비번이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검색하면 나오냐면 군산중앙고 2학년 수학쌤 이렇게 지금 오픈을 해놨거든. 오픈 채팅을 열어놨더니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안녕하세요 그러고서 막 질문을 하는 거야. 수학 질문을. 그래서 너가 누군지 밝혀라 그랬어. 자, 오픈 채팅에다가 질문하실 때는 꼭 하셔야 되는 거 인사 선생님도 인사해줄게. 그 다음에
자기소개. 그러니까 뭐냐면 학번 같은 거 말하고 그다음 자기 이름 좀 말해줘. 선생님이 프로필로 들어오게는 해놨는데 그래도 누군지도 모르는데 막 무섭잖아. 그러니까 학번 이름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누군지 알아. 이름도 불러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하시고 질문하는데 처음에 비밀번호 없이 이걸 오픈을 해놨더니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수학을 질문을 하는 거야. 그리고 한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어. 그래갖고는 하이 막 이러고서는 갑자기 자기 아무튼 그랬어.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비번을 걸었어요. 좀 편하게 하려고 안 걸으려고 했는데 비번 뭐냐면요, 그냥 영어로 놓고 중앙고 치시면 돼요. 핸드폰이라 이거 좀 어려우려나? 중앙고로 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고가 어딨지? 오가 어딨지? H. 요렇게 중앙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치고 들어오시면 비번 열리니까 이걸로 질문해 주시면 되고, 질문할 때 뭐 이런 수업에 관련된 어떻게 이 온라인 클래스 어떻게 진행돼요 이런 거 질문하셔도 되고, 뭐가 안 돼요 이런 거 물어보셔도 되는데, 만약에 수업 시간 한 거나 중단원 대단원 아니면 선생님이 수업 설명한 것 중에서 이상한 오류 같은 거 있어서 질문을 하실 거면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수학 문제 같은 거 못 풀어서 질문을 할 거면 선생님 부탁이 있어. 뭐냐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그냥 캡처한 다음에 뭐 사진 찍은 다음에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푼 데까지 보여주세요. 푼 그것도 찍어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정해져 있어요. 어떤 문제가 되냐면 해답과 해설이 있으셔야 돼요. 가끔 가다가 선생님이 막 이틀 걸려가지고 이게 답이 없다는 걸 발견했는데 나중에 가서 야 이거 답 없는 것 같아, 해설지 내놔봐 그랬더니 해설지 없는데요? 이러는 거야. 아니면 문제에 오류가 있어. 근데 이게 이상해.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아무 근거 없이 혼자 찾으려면 너무 힘듭니다. 그게 있어야 비교해보면서 이거 문제가 잘못됐구나, 아니면 해설이 잘못됐구나, 답이 체크가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 풀었구나를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저는 해답과 해설이 있는 문제를 해답과 해설과 함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과외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이 이거 내일까지 풀어오라 했는데 못 풀어서 나한테 질문한다. 하지 마세요. 알았지? 공부하다가 막히는 부분을 선생님이 도와줄 수는 있지만 밑도 끝도 없이 선생님이 심지어 내가 어디서 구한지도 모르는 그런 문제들, 세상엔 정말 좋은 문제도 많지만 이상한 문제도 많습니다. 그런 거 갖고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풀어내 라고 하시면 안 돼요. 항상 공부는 너희가 하는 거지 선생님의 실력 향상을 너희들이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어. 선생님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잘하는지 간봐야지. 이것도 굉장히 나쁜 태도고요. 그래서 선생님 금방 알아채고, 그 다음에 선생님 이것도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금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할 때는 자기가 푼 데까지 보여주고, 혹은 이 문제의 의도 같은 걸 알기 위해서 해답과 해설 함께 보내주시면 선생님이 너희가 이해 안 되는 거 선생님이 전화를 해서라도 영통을 해서라도 알려줄 수 있는 거니까 꼭 그런 점 참고하시고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질문은 정말 실력이 향상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수학 교과에서 또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바로 생기부 관련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교과에서 생기부랑 관련돼 있다고 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뭐가 있어? 네, 교과 독서가 있습니다. 교과 독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세특이 있습니다. 우리 과목별 세무능력 특기사항이라고 하는 세특이 있죠. 자, 일단 쉬운 거부터 설명할게요. 교과 독서는요, 이거는 추천입니다. 가끔가다 안 하는 애들 있는데 얘들아 이거 교과 독서는 꼭 해놔야 돼. 지나치게 막 열 몇 번씩 해놓을 필요는 없지만 과목별로 과목별 한 권 이상은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과목별로 한 권 이상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 수원에 한 권, 수투에 한 권, 그 다음에 미적 혹은
확통에 한 권 이렇게 들어가면은 제일 베스트가 되겠지.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교과 독서는요. 수원 교과 독서를 미적분 책을 갖고 오지 마세요. 가능하면 수원과 관련되어 있는 책들을 고르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제일 좋은 건. 근데 만약에 없으면 뭐 이것저것 하셔도 상관없고요. 지나치게 어렵고 전공서적 같은 책은 정말 이해가 가능하신 분들만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과목별 한 권 이상이고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독후감을 써서 내셔야 합니다. 독후감은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A반, B반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어떤 친구는 양은지 쌤한테, 어떤 친구는 고성우 쌤한테, 어떤 친구는 임석동 선생님께 내겠지만 어쨌든 독후감이 꼭 있어야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교과 독서 과목별 한 권 이상이니까요. 지금 온라인 계약하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여유 있을 때 우리 아마 학기 시작하면 진도 쭉 빼야 되고 바로 시험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책 읽을 시간이 없어. 그렇다고 학기 말로 가가지고 그때 가서 책을 읽는다? 그것도 시간이 없어요. 왜? 선생님이 과목별 세특을 1학기가 끝나는 날 선생님도 완료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일정이 촉박해. 그러니까 독후감 지금 미리 써놓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따가 시간이 남으면 선생님이 책 찾는 방법 같은 것도 가르쳐 줄게요. 그래서 독후감 이거 교과 독서 꼭 추천해야 된다고 선생님 좀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세특은 자, 일단 중요한 첫 번째, 이거는 선생님 세 분 모두 다 합의된 이야기입니다. 없는 내용은 쓰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뻥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되게 멋있게 세특을 표현하고 싶고 선생님한테 그렇게 써달라고 요구하고 싶으면 애초에 잘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업 엉망진창으로 들어놓고 매수업 뭐 바르게 집중하고 수업 준비 잘해오고 열정적이고 발표도 잘하고 뭐도 하고 이런 식으로 뻥카치지 마세요. 없는 내용 쓰지 않습니다. 이거 선생님 세 분 전부 다 합의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선생님 이 부분 더 충실하게 이렇게 바꿔주세요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써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삭제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잘하시기를 매우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세특을 쓸 때는 좀 요령인데 태도적인 부분만 1500바이트를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1500바이트 쓰지, 그지? 태도만. 뭐 집중력이 좋고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책임감이 있고 뭐 성격이 좋고 특히 조금 웃기는 애들 다 이거 쓰지. 수업 분위기 메이커로 어쩌고저쩌고 그런 뻔한 얘기는 최소한으로 적습니다. 선생님 이건 태도는 그래서 조금만 쓰기를 추천드리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수업 시간 발표 같은 거 아니면은 수업 때 선생님이 눈여겨봤던 특이사항 같은 거 뭘 설명을 시켰는데 진짜 잘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독후감이 인상적이면 독후감에 관련된 내용을 일부 넣을 수도 있고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뭐도 쓸 수 있냐면요. 자유주제 탐구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이 작년, 재작년, 그리고 또 재작년, 그 전 학년, 최근 3년 동안 해서 굉장히 잘 써먹은 것 중에 하나라서 이거는 꼭 할 건데 자유주제 탐구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하겠습니다. 수학 과목하고요. 진로를 연관시키는 겁니다. 근데 밑도 끝도 없는 수학 과목과 진로를 연관시키는 게 아니라 수학이 과목이 3개잖아. 그러면 수학 1 단원에서 진로와 관련 있는 거, 수학 2 단원에서 진로와 관련 있는 거, 미적분 단원에서 진로와 관련 있는 거, 그 다음에 확통과 진로 관련 있는 걸 찾으셔야 합니다. 제일 쉽게 잘 찾아지는 게 확통이에요, 사실은. 이게 제일 쉽고 나머지 수원, 수투, 미적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선생님 없는데요 그러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진로와 연관시키셔야 합니다. 만약에 자기 진로가 좀 특이하고 수학과 너무 접점이 없는 경우는 차라리 선생님께 문의를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어느 정도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특히 문과 친구들이 수원, 수투하고 진로를 연결을 못 시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작년에 특이했던 거 이야기 잠깐 해주면 예를 들어서 지수 같은 표현들 이거랑 우리 왜 마케팅이나 경제학 용어에서 많이 쓰이는 기하급수 그 다음에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뭐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표현 잘 안 쓰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접목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케팅은요, 진짜 찾으면 굉장히 수학과 접점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만약에 선생님 저는요 교대 갈 거예요, 혹은 사대인데 저는 사회교육과 역사교육과 갈 거예요 라고 하면 이때는 차라리 어려운 내용 같은 거 하나, 아니면 내가 공부할 때 제일 아리까리했던 거 하나, 아니면 내가 제일 재밌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하나를 정해서 수업 시연을 실제로 하십시오. 그 나중에 아까 선생님이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할 수 있게끔 수업을 좀 짜보세요. 내가 이 단원을 왜 선택해서 수업을 짜는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이거 말고도 진짜 다양한 거 많은데 선생님이 지금 얘기를 해버리면 다 그 친구들이 그거밖에 안 할까봐 말을 안 하겠습니다. 단원과 관련 있는 걸 갖고 오세요. 단원과 관련 있는 거. 알았지? 그래서 수학 1 같은 경우는 단원이 어떻게 돼 있어? 지수, 로그, 수열, 그 다음 마지막에 뭐였지? 갑자기 생각나. 삼가감수. 그리고 수2에는 뭐였어? 그 연속과 극한과 연속, 그 다음에 미분, 적분, 그 다음에 미적은 당연히 미분, 적분, 그리고 확통에서는 뭐가 있었지? 확률, 뭐 순열과 조합, 확률, 그 다음에 통계,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니까 그것들을 좀 생각하셔서 요 자기 진로와 연결시키길 바랍니다. 이거를 어떻게 찾는지 또 많이 물어볼 것 같아서 얘기해주면, 이걸 찾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교과서를 샅샅이, 맞지 이거? 뒤진다 할 때 뒤진다 말고 열심히 찾으란 얘기입니다. 특히 무슨 창의, 융합 뭐 이런 거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교과서가 이렇게 있으면 이 왼쪽 귀퉁이 조그맣게 써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 단원 끝나고 나면은 뭐 재밌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무슨 내용 막 이렇게 써 있는 이런 거 있지.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뭐 건축, 미술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 교과서를 샅샅이 뒤져가지고 이 주제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뭘 만들어야 되냐면 보고서를 만드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시험 기간 같은 거 끝나고 나면은 시간 여유 있을 때 있지, 그지? 여유 있을 때, 이때 발표도 할 수 있습니다. 발표하실 때는 PPT 자료 같은 거 하나 만들어 갖고 오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걸 발표한 거를 가지고 이거를 생기부 세특 자리에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특을 쓰면 제일 베스트겠죠. 자, 일단 하나 더 얘기해주면요. 그럼 선생님 보고서에는 뭘 써야 해요? 라고 물어볼 것 같아서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 학번, 또 뭐겠어? 연락처 하나 남겨주세요. 이게 제대로 써진 건지 안 써진 건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얘기하게 연락처 꼭 적어주시고, 두 번째, 어떤 주제가 있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 선정 이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세특 쓸 때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이러이러해서, 이걸 선정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탐구했다 이렇게 써줘야 하기 때문에 주제 선정 이유가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추하는 내용, 추천하지 않는 내용, 재미있어 보여서, 그냥, 쌤이 시켜서, 이거 주제 선정 이유 쓰면 이 보고서는 더 이상 볼 것도 없는 보고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안 봐요. 알았지? 주제 선정 이유 잘 쓰세요. 내 진로가 뭐뭐뭔데 이거의 이런 부분이 이것과 이렇게 관련되어 있더라 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정확하게 진로가 아닐 수도 있잖아. 내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수학에서 이런 부분이 언급돼 있어서 주제로 정했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주제 선정 이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면 이제 내용이 있겠지. 뭐 줄글로 쭉 쓸 수도 있고 요약 정리할 수도 있고 무슨 사진이나 그림 같은 거를 막 첨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용 써주시고, 그 다음 다섯 번째, 느낀 점, 알게 된 점, 그 다음에 뭐 포부, 다짐,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느낀 점, 참 재미있었다. 이것도 비추겠지? 비추네요. 참 재미있었다. 그 다음에 보람 있었다.
뿌듯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뭐 어려웠다 이런 거 쓰는 친구도 있어. 정말 노답입니다. 쓸 수가 없어요. 느낀 점이라는 건 참 재밌었으면 왜 재밌었는지 쓰셔야 합니다. 아, 내 진로에 이러이러한 게 관련돼서 이런 걸 할 수 있고 이러이러한 것을 내가 새롭게 알게 돼서 보람됐다. 이건 괜찮습니다. 근거가 있으셔야 돼요. 그냥 느낀 점 하니까 보람 있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알게 된 점. 내용과 다르게 알게 된 점. 요약 정리해 주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포부 다짐은 뭐냐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자유탐구 보고서 쓰다 보면 이거는 고등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수학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는 대학 학과 있지. 학과에서 어디를 가면 이걸 배울 수 있더라. 내가 진학할 과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물리학과인데 물리학과에 가면 이거를 이렇게 배운다더라. 그게 참 기다려진다. 그때 가서 이걸 어떻게 배우겠다. 혹은 지금 내가 조사한 걸 가지고 내가 나중에 이러이러한 학자, 이러이러한 사람, 이러이러한 직업인이 돼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 도움을 주겠다. 인류 발전에 기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포부 다짐이 들어가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6번째 안 끝났어요. 참고 문헌, 그 다음에 참고 자료. 어디서 갖고 왔는지 항상 출처는 표기해 주셔야 합니다. 가끔 가다가 뭐 네이버 블로그 쭉 긁어다 오든지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무위키 긁어서 오는 놈들 있어요. 나무위키 그냥 긁어서 오지 말고 요약 정리해서 좀 쓰세요. 이거 장수 많다고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쓸 때 있는 내용이 잘 들어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쓸 때 중요한 내용 어떤 거라 했어? 주제 선정 이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것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어서 보고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는 그 시간에 우리가 발표를 하게 되면 이걸로 생기부를 세특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거 하나. 선생님이 아까 뻥을 쓰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생기부가 너무 멋있어. 되게 훌륭해. 무슨 겁나 어려운 거 막 다 탐구했어. 근데 성적이 30점 나와, 20점 나와, 8등급 나와, 9등급 나와, 7등급 나와. 쓴 거에 비해서 성적이 지나치게 낮아. 그거는 안 쓰는 이만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이 만약에 성적이 뭐 등급은 우리끼리 경쟁이니까 좀 안 나오더라도 30점 맞아가지고 20점 맞아가지고 그러시면 안 돼요. 찍어서 풀어가지고 이 정도 나와서 어떻게 그거 안 돼요. 공부하셔가지고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된다. 그건 선생님이 인정해 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 성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뭐라고 쓴 게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자유주제 탐구했다고 뻥을 쳐놓으면 나중에 면접 가서 질문을 했을 때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생기부가 아무리 잘 써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게끔 노력해 오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아까 선생님이 기술 하나 가르쳤잖아. 어떻게? 아, 이거 대학 때 이 내용 배운대더라. 어떤 영역에서 어떤 단원에서 어떤 과목에서 뭐 배운대더라. 그때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싶다, 더 배우고 싶다, 알게 되고 싶다, 이걸 가지고 활용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포부를 남기시는 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기부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적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공부하자. 근데 의외로 성적을 뭐 상위권은 당연히 치열할 거야.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겠지. 근데 중상위권, 중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의외로 교과서도 못 풀고 시험 보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 특히 우리 학교 교과서는 절대로 쉬운 교과서가 아니다. 중단원, 대단원 문제 되게 고퀄리티 좋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열심히 잘 풀 수 있게 노력하셔야 한다. 잘 푼다는 건 옆에다 답지 열어놓고 대충 이해하면서 맞아 이거 이렇게 푸는 거지 고개 끄덕끄덕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새 종이에다가 딱 보고 풀어도 풀 수 있게끔 공부하는 게 진짜 공부하는 거다. 자,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이 얼굴도 안 보이는데 그것도 이 검정 글씨로만 어떻게 검정으로 썼지? 검정 글씨로만 지금 한 30분 떠들고 있거든요. 자, 일단 여기까지 들은 친구들 진짜 대단합니다. 이거 굉장히 졸릴 텐데 잘 들었어. 그렇습니다.
질문할 거 있으면요. 아까 얘기한 요거 보시고 질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메일도 가능합니다. eunji529 그 다음에 골뱅이 한메일.net입니다. 네이버닷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한메일닷컴 아니야. 그래서 이쪽으로 연락하셔도 되는데 얘는 좀 늦습니다. 당연하겠지. 얘는 그것보다 좀 빠르지만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 때는 뭐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냥 나가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되고, 우리 이렇게 공부할 거라는 거 각오하시고, 온라인 계약이 우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제 수업 시간이 카운트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충실하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이 온라인 수업 시간에 진도 나간 부분들은요, 아까 선생님 중단원대단은 본 수업 시간에 다룬다고 했지만, 오프라인 때도 다룬다고 했지만, 그거 말고 선생님 개념 나간 거는요, 안 다룰 확률이 높아요. 시간이 없거든. 그러니까 온라인 계약도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게 바른 자세로 앉아서 공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알겠지? 그리고 참고로 아마 선생님 세 분 다 비슷할 건데요. 이 공부한 흔적들 선생님이 아까 검사한다 그랬잖아. 그치? 선생님들은 책에다가 이렇게 대단원하고 중단원 같은 거 있으면 이 밑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풀이하는 거 안 좋아하고요. 이거 수학 실력 높이는데 전혀 도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노트에다가 문제를 풀어버릇 하시도록 하세요. 빠짐없이. 알겠지? 노트에 푸는 연습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0분 넘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선생님이 요 다음에는 또 시간이 남으면 아까 선생님이 교과 독서, 수학 독서 찾는 방법 그냥 홈페이지 가서 찾는 건데 찾는 방법 뭐 그런 것들 선생님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형성평가 꼭 풀어야 출석에 인정됩니다. 자, 고생하셨어요.